민주당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달 말까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줘보겠다.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신당의 길을 가겠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직접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닙니다. 그저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명분 없는 행태입니다.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민주당을 분열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누가 동의하고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작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아온 앞잡이 카르텔의 재현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망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갈등 신당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뭐 바깥에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용기 의원님 스스로는 친명계예요, 비명계예요? 저는 친명계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친명계라 생각하는군요. 그러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서 지금 신당 만들겠다 이 행보는 되게 불쾌하시겠네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낙연 대표한테 불쾌한 게 아니라요. 그 전 대표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이끌어 가셨던 큰 어른이신데 지금 선거 직전에 권력 투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시고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친명계예요, 비명계예요? 뭐 당적이 없으시니까 뭐 당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시 가졌어요? 다시 가졌고요. 저는 뭐 그러면 친명이냐 어느 쪽이에요? 비명이냐는 질문에 제가 답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예. 통합적 당 운영을 통해서 지금의 민주당이 DJ와 노무현의 민주당 정신으로 빨리 민주당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원칙과 상식 그쪽이세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비명계일 수도 있고 예. 원칙과 상식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통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된다. 예.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이 없어요? 통합을 이끌 자격이 안 돼요? 당대표직 내려놔야 돼요? 제가 자격이 있냐 없냐를 뭐 거론하기보다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한참 부족하다. 당원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예. 뭔가 윤석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내고 또 당의 어떤 분열을 막아내면서 예. 통합적 어떤 단일 대우를 유지해내려면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자기 희생적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런 국면을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영화관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좀 만났습니다. 뭐 기례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 시사회에서 만났는데 이런 행보는 통합의 행보인가 아니면 정말 사진용으로만 하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보인가? 당은 철저하게 이른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을 위한 그런 또 강성 지지층에 의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 물론 이낙연 전 총리도 오늘 시간이 안 맞아서 뭐 같은 시간대에 시사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통합을 위해서 보여줄 만큼 보여주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담을 그릇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행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만나지 않고서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나는 만나자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연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전직 총리들을 이렇게 시간 타임을 두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통합해서 수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예.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관에서 만난 두 분의 모습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제쳐 오신 민주주의의 길, 제가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님과 함께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김부겸 전 총리 또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이 통합을 위해서 좀 더 포용적 자세를 보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내려놓고 총선 치를 수도 있잖아요.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권력 투쟁으로 가면은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은 당원들이 선택한 이재명 당대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려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전에 당 대표를 지냈던 예. 이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당원들이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많은 큰 그릇을 예. 만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권력에 서 있던 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공천에 관련된 이런 권력 투쟁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뭐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등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당이 이끌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 예. 지금 내려놓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당원들이 당대표를 내려놓으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권력 투쟁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내려놓으라니까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예. 뭐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뭐 당원들이 내려오라 해서 내려간 겁니까? 김기현 대표는 사실 저는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비유는 뭐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비윤이 그렇죠. 비유. 예. 예, 비유가 맞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용산의 힘이 강력하게 개입이 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케이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네 분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 조응천 원칙과 상식 의원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요인, 변인 가운데 하나가 바깥에서 불어오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불어오는 새신바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또 변화와 혁신, 새신의 바람을 가져온다면 이재명 대표도 결국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변화와 혁신의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까지 이게 영향이 미쳐서 민주당에도 변화와 새신의 바람이 불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법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방탄 배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재판이 2개, 3개 이렇게 일주일에 2개, 3개씩 이렇게 진행이 예. 되고 있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쌍방울 남아있죠. 법인카드 남아있죠. 쪼개기 후원 남아있죠. 거기에다가 더블트리 호텔 남아있죠. 예. 여러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조응천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나이브하게 이재명 대표가 대응할 거라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른바 이 친명계 독주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보수층 말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이쪽 층에서도 굉장히 뭔가 부정적 평가가 많다고 보세요? 피로도가 많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형은요. 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야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싫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싫기 때문에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게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결국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생적으로 공생하는 관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국민의 대중의 지지를 얻고 다수당이 되는 거는 쉬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친명계가 당을 이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염증이 많아서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국민이 많다면 권력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친명계가 권력을 내려놓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조홍천은 이야기했다시피 민주당 현재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유일 체제, 단일 체제다.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혁신을 강하게 해서 새 모습을 보이면 그 압력 요소가 민주당으로 넘어가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 발의예요. 서초동 발의는 검찰과 법원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저는 못 버틸 거라고 봐요. 그 못 버티는 준비도 하고 있어요. 이미 다음 대표가 누가 오든
이 노선, 이 사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정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무슨 말이냐? 예. 어떤 위기의 순간에 대표를 던지면서 살신성인하고 선다후사하는 것을 비춰주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면 총선은 능히 할 사람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서 우리 여당의 중요한 요소는 이재명 대표의 무슨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역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미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력이 내심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미덥지 않아서 저쪽 영역에 가서 손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본다면 예. 어떻게 보면 저 사법 리스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지지율은. 이재명 민주당 지지율이나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고 선거 전략을 짜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행을 막기 위한 연판장 서명한 의원들이 이제 117명, 뭐 아침까지는 5명이었는데 117명으로 이제 됐다고 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연판장에 이제 서명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국민에게는 어떻게 비칠까요? 글쎄요, 저는 좀 우르르 몰려가는 모양새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저는 서명 운동을 할 때는요, 신당 창당의 명분을 빼앗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반성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성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당 창당의 명분을 뺏는 것이지, 너 당신 신당 창당하는 것은 뭐 민주주의 역사를 죄를 짓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온전하게 봐준다. 저는 뭐 일부 지지자들은 뭐 당연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보기에 따라서는요. 예. 오히려 당의 이런 변화와 성찰을 통해서 이낙연 신당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렇게 서명한 117분의 국회의원님들은 정말 이낙연 신당으로 민주당이 쪼개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원치 않는 사인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원치 않는 사인이 했겠습니까마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공천 경쟁에 있어서 뭔가 나는 열심히 활동했다. 이 당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런 집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칫 보면 그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친명계라고 우리 말씀하신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사인하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것은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판장을 쓴 것이지 예. 이낙연 대표를 비방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낙연 대표님을 존경하고 정말 우리 당의 지도자라고 인정하기 예. 때문에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절대 당을 버리고 나가실 분이 아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민주당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서 윤석열 정부를 같이 견제하자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연팔장을 쓴 것입니다. 마치 언론에서는 이렇게 집단의 싸움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전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뿌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마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쓴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저는 바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연판장에 서명을 한 의원 117분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미워서거나 증오해서가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원로기 때문에 그렇게 사인을 한 그렇습니다. 거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 대표를 하시면서도 정말로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하시면서도 예.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여기서 이낙연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으면 117분의 의원님들이 사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친명 의원님들은 아니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남의 당은 사정이 하지만 제가 막 이낙연 전 대표라면 자 현직 의원 111명이 아니 되옵니다라고 연명을 썼다. 그러면 제가 튀어나갈까요? 안 튀어나갈까요? 더 마음이. 제가 뭐 반발심이 더 생길 걸요. 이 당은 결국은 나하고는 완전 절연하겠다는 거나 현직 의원 101명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101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에도 비슷한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주류도 만나주세요. 정치 좀 해주세요. 우리 김부겸 전 총리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통 크게 정치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지.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예. 저렇게 되면 오히려 난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 당에서 예. 설 자리가 없구나. 난 떠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저희는 반대로 읽었습니다. 아니 그래요? 되옵니다라고 상소를 올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도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서명을 한 117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방하거나 비난할 목적으로 서명한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도 비난과 비방과는 거리가 없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강욱 전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 똑같은 일을 한 이렇게 20년 정도 하면은 그 분야에 되게 고수가 되십니다. 깊은 통찰이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느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아쉬움이 정치는 20년 이상을 하면은 통찰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희한한 분야예요. 그러면 전용기 의원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른바 친명계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네. 20년 이상 정치를 하면 통찰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한 말은 과연 비난과 비방인가? 아니면 저것도 존경심에 한 발로에서 나온 표현인가? 뭐 충분한 비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개인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다 존경심에 이 연판장에 사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만 예.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의 지도자셨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벌이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비판과 그 성향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 민주당 의원 사인을 한 서명을 한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최강욱 전 의원의 저 통찰력이 사라져서 신당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런 것들이 사실 권력 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부적절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왜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염화 미소처럼 이렇게 묘한 웃음을 아니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 당원 자격 전용기 의원하고요? 전용기 의원하고 당원 자격 6개월. 저도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예.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를 받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이에요. 자, 저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딱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최강욱 의원의 저 막말 DNA는 20년이 지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편이에요. 저걸 어떻게 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그 조언이나 비판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저런 것들을 저는 최강욱 의원이 저런 말을 하더라도 좀 더 본인이 한 그런 발언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 예.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 알겠습니다.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최강욱 의원님은 연판장 서명 안 하셨어요. 좀 우리 방송 참 좋아요. 유사이드 좋은 게 뭐냐면 너무나 같은 민주당 당원이시지만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언론의 기회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또 이게 자꾸 가정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또 양양자, 금태섭 뭐 이런 제3지대에서 지금 뛰고 있는 분들. 자, 이 거대 제3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여야 정파를 넘어서 그분들이 주류계, 각 당에 있는 주류계들에게 반발해서 나오신 그분들이 거대 제3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정의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낙연, 이준석, 조국. 저는 다 그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예. 유일한 가능성은 지금 준연동형이 그나마 유지된다라고 하면 몇 석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이고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여당은 뭐 위성정당 만들 거고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진짜 내가 이 당을 진짜 예. 지지한다 이것보다도 저 당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특히 이제 2024년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있어서 제3당에 설 그 입지는 극히 희박하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저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예. 3당, 4당이 나오면 그나마 가능성은 생긴다. 적어도 제3당과 4당의 예. 합한 지지율이 2당 정도를 육박한다면, 제2당의 수준이 육박한다면 힘을 가질 수 있다. 3당 가지고는 안 된다. 예. 3, 4당이 나와야 그나마 같이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만들고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거기서 나오신 분도 당을 만들고 그렇게 간다. 그렇게 가면 그나마 가능성이 돼요. 예, 우리 정 교수님도 약간 그런 제3당, 4당 쪽에 약간 지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은. 저는 뭐 그런 그 시도 예. 의미가 있다. 소위 이른바 기득권 정당 구조를 깨고 예. 제3지대 정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 도전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제3지대 신당 예. 이게 분명한 정체성과 명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인물 제시 또 연대의 어떤 틀을 제시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직 미약해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얼른 떠올 수 있는 게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유승민 등등등 이낙연까지를 염두에 뒀을 때 이른바 이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빅텐트를 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득표율도 해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명분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다 각계약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어때요? 그런 쫙 아우르는. 그분은 저- 이제 저쪽 당에도 있어봤고 이쪽 당에도 있어봤죠. 제가 아는 김부겸 뭐 총리의 그 이른바 측근들은 신당 제3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의 자기 역할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이제 친윤계 또 친명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뭐 심사는 끝났고 지금 이제 판사가 열심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그 송영길 전 대표도 사실은 제3지대에서의 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위성 정당이 됐든 뭐가 됐든 친명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제3지대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판장입니다. 예.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통합해서 가야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됐든 송영길 대표가 됐든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셨던 분들은 밖에서 신당을 만들 게 아니고 민주당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자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자, 뭐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쯤에나 좀 나올 것 같습니다.